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다른 리뷰와 다르게 여기 박스가 있죠. 예, 오늘 바로 리뷰할 제품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 바로 브렛에서 나온 글라디에이터라는 글러브입니다. 이렇게 박스가 되게 크게 들어와 있어서 저 되게 놀랐는데, 이 제품은 왓베이스볼에서 쇼잉남, 쇼핑몰 읽어준 남자 편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품을 리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 정도로 할애해서 소개시켜 드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브렛 GB5 제품도 리뷰를 하고 했지만, 브렛 제품들을 흔히 얘기를 하면 제 생각에는 원래 가격으로는 그만큼 성능을 지닌 글러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가격에서 이제 많이 떨어져서 현재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값 주고 사기에는 너무나 대체재가 많은 브랜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브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브렛 글라디에이터 제품도 초기 가격은 26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글러브를 받았는데 26만 원이라고 스티커가 돼 있어서 제가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저 26만 원이면 이거 리뷰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격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가격을 많이 내려가지고 판매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가격은 26만 원인 걸로 생각을 하시고 제품을 보고 제가 가격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러브 제품은 이제 어쨌든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박스를 이렇게 오픈을 하면 대부분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제품들은 이제 안에 뭐 글러브 주머니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 제품은 글러브만 달랑 있고요. 박스 안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택배용 박스?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박스까지 넣었다는 거는 그렇게 그 정도의 퀄리티로 좀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가형 제품에 박스까지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오늘 이렇게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 브렛 글래디에이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두 종류의 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 컬러의 가죽을 사용한 게 아니고 두 종류의 가죽, 즉 침투 가죽과 비침투 가죽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글러브죠. 갈색의 가죽은 침투 가죽, 염색약이 가죽 내부까지 다 침투한 그런 침투 가죽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보리 컬러 색상, 흰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아이보리 컬러의 색상은 비침투 가죽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가죽을 잘 섞어서 썼고요. 침투 가죽이라고 알 수 있는 거는 이 가죽 패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단면을 보시면 색상이 갈색이 끝까지 고루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염색이요. 그래서 이 염색 끝까지 침투를 다한 가죽을 침투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비침투 가죽, 요 검지 패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검지 패드를 보시면 여기가 아이보리 색깔이고 내부는 이제 회색 비슷한 색깔이죠. 그러니까 색상이 안에까지 다 침투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비침투 가죽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뭐 정답은 아니지만 침투 가죽이 좀 부드럽고 비침투 가죽이 조금 하드한 편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글러브의 요 펠트 부분, 요 펠트 부분과 요 손등부 이어지는 이 코어층은 비침투 가죽을 사용을 해서 이제 장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요 바닥 부분, 그러니까 공을 많이 받는 요 바닥 부분과 요 손등 부분 이렇게 뭐 눌러서 뭐 커브를 준다든가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부분들은 침투 가죽을 써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혼자 생각합니다. 특히 갈색 가죽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가죽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좀 우리가 금강제나 이런 구두용 가죽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구두를 만졌을 때 이렇게 광이 나는 구두 말고 약간 무광에 나는 구두들 있잖아요. 그런 무광 나는 구두 가죽을 이렇게 보는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글라디에이터라고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죠. 끈피도 단면을 보시면 두께도 적당히 하고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나쁘지 않고요. 뭐 전체를 봤을 때 괜찮네 이런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브렛 글라디에이터 제품들은 이제 브렛을 큰 대문자 B로 해서 이니셜화 돼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야 같은 경우에도 이 검지 패드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이제 공을 받았을 때 좀 덜 아프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야 모델인데, 제가 지금 외야 모델은 사실 거의 리뷰를 잘 못했죠. 대부분은 내야 싸움이기 때문에 글러브가 내야 쪽 위주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외야 모델도 가져와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야 모델은 좀 이따 다시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얻어왔어요. 물론 리뷰를 하고 다 반납을 합니다. 이 제품은 이제 그 IF 변형 모델입니다. 보통 IF는 여기가 이제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끈으로 막아놨죠. 그래서 변형 IM 모델로 제가 볼 땐 여기가 이제 뚫려서 투수용으로 사용하기엔 여기가 뚫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내야나 삼루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품도 지금 내피가 동피 가죽, 그러니까 똑같이 침투 가죽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쪽은 느낌이 약간 좀 뭐랄까요, 진짜 구두 이렇게 겉에 만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일링은 사자마자 바로 좀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거친 면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모델은 이제 투수용 모델이죠. 검지 가리개가 있죠. 투수용 모델이고 여기가 뭐 오가웹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게 너무 길고요. 뭐 T웹이나 T벨트 웹이나 뭐 패드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투수용으로 사용도 가능하지만 삼루수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야용이랑 올라운드 다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쓰는데 사있냐고 하는데 뭐 딱히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사용 가능할 만하고요. 보면 글러브가 되게 묘합니다. 미국식 글러브, 브렛은 보통 미국 타입의 글러브를 많이 만드는데 미국식 글러브라고 하기에는 좀 하드하고 하드한 일본식 글러브라고 하기에는 가죽 두께감이나 이런 느낌은 좀 미국에 가깝고 되게 묘합니다. 이거 한국식이라고 하기에도 가죽이 좀 달라요. 예, 되게 좀 독특한 글러브예요. 예, 마지막으로 요 십자앱 글러브가 있습니다. 뭐 십자앱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즘 구부타 T9 이후로 가장 유명해진 요 마크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미국식 타입의 글러브들의 단점 아닌 단점이 스컬빙이라든가 이런 두께가 좀 두껍기 때문에 이게 좀 처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내야 글러브가. 근데 이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놨습니다. 보통 제가 글러브를 얘기할 때 무게를 잘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무게가 밸런스를 뜻하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보면 100kg인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한 90kg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100kg 아니라 110kg인데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글러브도 똑같은 500g이다라고 하는 글러브가 두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껴보면 밸런스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글러브 무게보다는 밸런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십자액 같은 경우는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컨트롤도 되게 편하고요. 미국식 타입의 글러브라고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밸런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인 뭐 제품을 이렇게 봤을 때 뭐 착수감이라든가 특히 패턴 이런 것들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패턴으로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시청자분들은 26만원 이런 가격대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가격이면 리뷰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글러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글러브는 지금 요 검지와 중지 사이에 마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마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 바닥면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요쪽 가죽을 인위적으로 넓힌 게 바로 마타거든요. 이 마타를 당기면서 숙련되신 글러브 장인분이 이 작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보시면 울고 있습니다. 이쪽 가죽이 지금 울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울고 있는 마감이 26만원으로 판매를 하는데 가죽에 주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리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가격이면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가죽의 주름은 엄밀히 얘기할 때 길각을 잡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길각을 잡을 때는 우리가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공을 잡는 모양으로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접히는 부분, 이 접히는 부분은 이제 글러브로 따지면 요 손가락과 손가락이 만나는 모양,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혀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요 안쪽에 그 손가락과 손가락이 이제 갈리는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 바닥의 주름의 끝 부분이 바로 요 손가락과 손가락이 갈리는 부분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당길 때 이제 과하게 당겨서 주름이 생긴 거예요. 한데 이 위로 가 있기 때문에 길각은 요 아래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로 잡아줄 때는 이 위에 주름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26만원이란 가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주름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윌슨도 얘기할 때 QC에 대해서 많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거는 20만원대 경쟁하는 뭐 대체제도 많은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는 왓베이스볼 입장에서도 아닌 것 같고 제 입장에서도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브렛 제품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글러브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글러브 마스터가 이 글러브의 의도에 맞게 길각을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성형을 합니다. 그걸 이제 파운딩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을 할 때 이 글러브의 길각을 잡을 수 있는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이게 좀 파운딩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신경을 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 주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글러브의 길각을 잡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가죽의 두께라든가 강도 등을 보면 글러브를 진짜 이상하게 잡지 않는 이상 제대로 이렇게 잡아준 대로만 잡게 되면 바닥이 올라온다거나 운다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각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바닥이 울 것 같거나 좀 그러면은 새 제품일 경우에는 교환 내지는 환불하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저도 바닥에 되게 민감해요. 네, 이 부분이 우는 거를 떠나서 어떤 부분이더라도 길각을 잡는데 바닥면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리뷰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길각을 잡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는 제품인데 QC에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20만 원대가 넘어가면 어떻게 H형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우위에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말씀을 드릴 때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면 뭐 제 리뷰를 보고 이거를 구매했는데 이쪽이 주름이 지거나 우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주름이 지니, 이거 좋다고 추천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은 주름이 있긴 하지만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6만 원짜리인데 제가 26만 원이면 리뷰를 못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거 지금 저희가 특가로 99,000원에 9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99,000원이면 예, 살만합니다 진짜. 예. 나 솔직히 지금 보급형 글러브 3등급 정도, 지금 이제 등급이 이제 많이 의미가 없어졌지만 3등급 정도 보급형, 뭐 지금 시작한다거나 사인약으로 막 하시려는 분들이 구매하시려는 금액 중에 99,000원짜리 금액 중에 이 퀄리티를 넘어서는 글러브는 제가 단언하건대 정말 가격을, 원래 가격이 99,000원이 아니고 비싼 가격이었는데 막 할인을 해가지고 판매하지 않는 이상은 이 퀄리티 가진 제품은 저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퀄리티는 좋은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울 뿐이에요. 가죽도 굉장히 괜찮고 이런 패턴도 괜찮고 한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은 울지 않고 길각을 잡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퀄리티 마무리가 조금 제가 아쉽기 때문에 그 금액대에는 추천을 못 드리겠다는 거였는데 정말 99,000원이면 충분히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 이 제품도 그렇고 저는 외화 모델도 굉장히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 이 가격대에 절대 나올 수가 없는 퀄리티고요. 사실 이건 뭐 새 제품이고 제가 리뷰한다고 이렇게 뭐 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건 고스란히 반납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다고 하면 제가 제 돈 주고 구매를 해서 한번 오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는 마음에 없는 말 안 해요. 별론데 좋다고 얘기 잘 못하고요. 제가 충분히 겪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이건 정말 괜찮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40만 원 50만 원 하더라도 정말 제품이 좋으면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돈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이 별로면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99,000원 정도면 뭐 대부분 그 가격대 정해져 있죠. 뭐 세컨용, 우천용 글러브,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음 이제 야구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뭐 글러브 내지는 선물용 글러브, 이럴 때는 박스도 있고 뭐 가격 택도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선물하시기에도 굉장히 부담 없이 글쎄요, 99,000원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글러브의 시세를 봤을 때 그 가격으로 충분히 뭔가 생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그럴 수 있는 글러브라고 저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러브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마지막에 그 성형 과정, 파운딩 과정에서 글러브를 어떻게 길각을 잡을지 이쪽을 잘 잡았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집에서 그냥 TV 보시거나 하시면서 이렇게 그 길각이 잡혀지는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서 접어주시면 충분히 길각을 처음에 도전해 보실 때도 좋은 글러브로 생각합니다. 이 외화 글러브는 저는 지금 비닐에서 꺼내고 지금 뭐 전혀 길들이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길을 전혀 들이지 않았는데도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뭐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손가락에 힘을 주면 공장에서 출하되기 직전에 이 파운딩을 길을 너무 잘 내놔가지고 그 길대로 그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만 원 정도로 글러브를 알아보고 있고 딱히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퀄리티 좀 좋으면 더 좋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브랜드에서 나온 글라디에이터 모델 한번 뭐 반드시 사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눈여겨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대에서 정말 견줄만한 글러브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타입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일본 타입처럼 그렇게 하드하지도 않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한테도 저는 굉장히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일링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거를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구매를 해서 제가 발라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언박싱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 글러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